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가우스 법칙의 응용에서 이렇게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원통 대측성이 이렇게 있을 때예요. 원통 대측성은 모양을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위 길이다 양의 전하가 람다의 크기로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는 무한히 길고 곧은 여기 도선으로부터 그 도선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도선이에요. 여기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전기장을 구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가우스면까지의 거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잡고 이 도선의 모양대로 여기를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럴 때 전기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기장을 한번 직접 계산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해봤으면 이것도 간단해요. 먼저 여러분들은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의 손속을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을 썼을 때 인테그랄이 있고 전체 표면을 감싸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표면을 감쌌을 때 전기장이 통과하는 실질적인 면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원통이기 때문에 이쪽 두꺼운 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과 아래쪽 두꺼운 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원통에 옆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전기장은 어디를 통과하고 있어요? 전기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위쪽 면으로는 전기장이 통과하지 않아요. 전기장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 면으로도 전기장은 통과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를 할 거는 이쪽 원통의 옆면만을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기장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뚫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미소 면적을 이렇게 잡았을 때 미소 면적 벡터도 전기장과 같은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거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해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이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풀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식을 이렇게 빼고 보면은 여기는 가우스 법칙의 일반 꼴일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전기장과 미소 면적 벡터 사이의 방향 자체가 같아요. 여기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미소 면적을 이렇게 잡으면은 미소 면적 벡터도 이 면의 수직인 방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기장도 지금 안쪽에서 바깥으로 여기를 뚫고 나오고 있는데 같은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여기를 그대로 스칼라락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요만큼 부분 여기 면적을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안쪽에 있는 전하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전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선밀도가 여기 보면은 람다라고 했고 길이를 L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안에 우리는 람다에다가 L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이게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를 이만큼 면적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면적은 실제는 3개예요. 좀 전에 말했듯이 위쪽 곡면, 아래쪽 곡면, 그리고 원통의 표면적이 있는데 위아래로는 전기장이 지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원통의 표면적만 고려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파이 아래다가 길이 L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여기 L은 약분되네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기장이 남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따라서 얼른 한번 풀어봐요.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다시 한번 전기장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면으로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면이에요, 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중위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하가 플러스 전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면을 옆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일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게 면이에요. 면 무한히 크고 얇은 저렴한 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면이에요. 여기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기장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면사람 밀도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시그마로 이렇게 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시그마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면이 있고 이 면을 옆에서 쳐다봤다고 봐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가우스면을 지금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기는 원통을 조금 전에 썼던 그 원통을 이렇게 옆으로 뉘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쪽에 원통에 뚜껑인 거고 여기가 원통의 옆면인 거고 이쪽에 원통에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전기장은 어느 쪽을 통과하고 있어요? 전기장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에 파란 색깔로 보이는 게 전기장이니까 틀림없이 전기장은
이쪽 뚜껑을 통과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반대쪽 이쪽 뚜껑도 통과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원통의 표면은 통과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통과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표면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우스면과 면을 이해를 했고 거기에 가우스면을 정의를 할 때 면과 전기당 사이의 관계를 서로 이제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제가 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만큼은 가우스 법칙의 일반 정의예요. 그리고 아까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는 우리가 스칼라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이만큼 부분 여기 면적하고 여기에는 안쪽에 있는 전하를 고려를 해주면 돼요. 안쪽에 있는 전하는 우리가 어떻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냐면 여기는 면 밀도를 지금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시그마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면적을 A라고 하면은 A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고려를 할 때 원통의 표면으로는 전기당이 없는데 양쪽 뚜껑면으로는 이렇게 전기당이 뚫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면 자체의 크기를 A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A가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거기다 전기당을 곱해서 2의 A, 2의 A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면적은 이렇게 약분될 테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저기에 있는 것처럼 면 대측성이 있을 때 전기당을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이해를 해봐요. 저는 그 뒤에 부대칭성으로 넘어갈게요.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대칭성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대칭성이 있을 때 밑에 우리가 전기당을 다시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놓은 거예요. 뭐냐면 똑같은 도체구예요. 도체구가 이렇게 있고 반지름은 대문자 R이래요. 그랬을 때 전기당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 거예요. 하나는 도체 안쪽에서 구한 거고 하나는 도체구의 바깥쪽에서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전기당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안쪽에서 이렇게 전하부퍼를 그러니까 도체구라는 거에 참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도체구가 있을 때 가우스면 안쪽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을 때 전기당 자체는 내부에서 얼마가 될까요? 이때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없냐면 틀림없이 이 안에 전하는 청력에 의해서 바깥에 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틀림없이 이 도체구, 이쪽 도체구의 표면에 존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청력에 의해서 밀려서. 그러니까 이쪽 안쪽에는, 이 안에는 전하가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는 계산 하나마나 0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등호를 써봐요. 이때 안쪽에는 전하 있어요, 없어요? 전하가 이쪽 Q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전기당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살펴볼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좀 전에 말했지만 안쪽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기당도 없어요. 그리고 외부는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여기를 빼면은 가우스 법칙 일반 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도트 프로덕트를 고려해서 스칼라랑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만큼 면적하고 아래에 있는 전하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면적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으니까 반지름이 R인 도체구의 표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우스면까지 거리 표면이 되는 거예요. 아, 도체구는 여기인 거고 가우스면까지의 이렇게 구의 표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4파이 R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안쪽에 지금 Q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Q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기당을 구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따라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저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먼저 생각들을 해보고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요 다음에 그 문제로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봐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도체구라고 하는 말에 신경을 써야 돼요. 도체구. 도체구는 전하가 바깥 표면에 밖에 존재를 못해요. 청력에 의해서 다 밀려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다음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가 절연체 구래요. 절연체 구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도체구일 때는 표면에 밖에 전하가 분포를 못하지만 절연체 구라는 조건 내에서는 여기에서는 전하는 이 안쪽 면에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면 전체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됐을 때 도체구의 바깥에서 그리고 도체구의 안쪽에서 전기 장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바깥구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좀 전에 앞에서 구했던 거하고 똑같겠죠? 그쵸? 같은 방법일 거예요. 단지 문제는 안쪽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이때도 전기당이 0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하는 절연체이기 때문에, 여기가 절연체이기 때문에 이쪽 도체 부의 안에 구르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만큼에 있는 여기 전하를 전체 면에, 전체 부의 부피에 존재하는 전하하고 이만큼 도체 부의 부피에 존재하는 거의 전하의 비율로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좀 이따 보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도체 부는 부피는 어떻게 돼요? 3분의 3 파이 안에 3승인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걸 이용해서 비율상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기 해부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외부에 있을 때는 좀 전에 구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외부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이렇게 구했던 방법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내부에 있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놓고 나서 내부에 있을 때는 다시 말해서 비율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여기는 우리가 전체 이만큼 전체의 전하예요. 그렇죠? 그걸 뜻하는 거고 이만큼은 뭐냐면 안쪽에 이만큼에 있는 전하예요. 그걸 비율로 써준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의 관심사는 안쪽에 있는 전하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안쪽에 있는 전하 입장으로 묻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안쪽에 있는 전하일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서 값자체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쪽에 면적을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면적은 지금 가우스면까지 거리를 R로 잡았기 때문에 이만큼 빨간 색깔로 칠한 이만큼 가우스면에 표면이 될 거예요. 표면적이 될 거예요. 부의 표면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파이 R 제곱이 돼요. 그럼 전기량은 나눠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문제를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처럼 여기가 도체 구인지 또는 얘처럼 이렇게 절연체 구인지를 구별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점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어요.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해를 해봤어요. 제일 먼저 가우스 법칙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뭐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전기 선속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뒤에 가우스 법칙, 선속을 이용해서 가우스 법칙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은 쿨론 법칙과 그리고 또 하나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가장 단순한 문제, 전전하가 있을 때 서로 거기에서 전기당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비교를 해봤어요. 결과적으로는 서로 같아요. 그 뒤에 여러분들은 점일 때, 선일 때, 면일 때, 그리고 다시 말해서 부피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전기당을 한번 유도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을 써서 전기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봐요. 저는 다음 주제에서 여러분들과 만날게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다음 주제에서 봐요.